어제 그 상임위원장 방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자리에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아마 위원장께 더 심한 말씀을 드렸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사적으로도 현행범인의 체포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 강도나 도둑이 도망가는데 우선 잡아야죠. 비유가 전말이 조금 듣기가 거시기 합니다. 네. 위원장이 지금 뭐 그런 표현을 뭐 일단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들어보시죠. 드려요. 끝까지.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오후 5시 7분에 통지를 하고 5시 10분에 회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최소 양보하더라도 국회 경내에 있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형사 피고인이 오늘 선고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판사와 검사가 조금 기다려라 다시 통지하겠다라고 해놓고는 검사랑 판사가 짜고 3분 안에 오라고 문자만 보내놓고 오기 전에 출석 안 했네라고 해서 영장 발부하고 선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판사나 검사가 본인들이 하는 결정에 자신이 없을 때 하는 아주 왜소하고 작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나 국회나 수많은 공직자들을 아주 작게 만드는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위법 여부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희 권한을 침해받은 야당 의원들이 그 권한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답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국회법 한번 좀 천천히 좀 보십시오. 시간 되면은 각 상임위는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따르도록 이렇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본회의의 의사일정 작성, 의장의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안건의 목록을 작성해서 공표를 해야 합니다. 의장은 그래서 의사일정과 개의 시간, 심의 대상 이것을 순서를 적어서 작성하고 이걸 작성하고 나서 운영위하고 협의하고 우리라면 간사하고 협의겠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의장이 결정해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사망 등에 공표한다. 이게 이제 본회의의 규정입니다. 즉 위원회는 여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5일 기재위 전체회의 안내 11월 6일 오전 10시 안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본운영 계획안 등 장소 이거 국회법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제가 법률 몰라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겠습니까? 여야 누구나 이것은 협의를 넘어서 합의가 돼가지고 안건을 공개한 거라고요. 이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다르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런 국회법에 분명히 연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야죠. 마치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오늘 안건 다시 의사일정 병력동향권에서 올려주십시오. 국회법에 따라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다마는 후반기 공무선 때 기획개정위원회 제가 집을 걸고 민주당에 가져올 겁니다. 이번에 제가 확실히 확인했어요. 더 이상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집을 걸고 기재위원회 민주당에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후반기. 이렇게 일을 처리해요? 박홍근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책상 치거나 그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 회의를 포함해서 국회법에 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이었기 때문에 예산안은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얼마든지 저는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간사님, 예,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의원님들 3분 안에 국회의원회가 여기 올 수 있어요? 위원장님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원래 회의가 10시였습니다. 오전 10시. 상식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는 우리가 잘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20%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절차도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요, 제가 어제 박수영 여당 간사님하고 4시 반에 만났습니다. 제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당연히 합의가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간사가 있는 거잖아요. 4시 반에 만나서 제가 타협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타협안을 가지고 당에 가서 위원장님과 또 의원님들과 정부를 설득해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협상 중이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제가 문자까지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5시 7분 좀 지나가지고 문자가 온 거예요. 소집을. 그때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그 협의 상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간사 간의 협의라는 게 위원회 운영의 정신 취지입니다. 국회. 그럼 그걸 존중했어야죠. 협상 중인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와보니까는 이미 회의는 끝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거라고 봐요. 이거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참 기가 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재위에서 뭐 예비비 깎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예비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깎은 거예요. 기재위원들이 당연히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깎아야죠. 작년, 재작년 없었기 때문에 안 깎은 거예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정액 부분에서 예비비가 2번째로 많아요. 그 R&D 예산 늘어난 것보다 늘어난 것하고 그 2번째로 예비비 정액이 제일 많아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당 의원님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모여가지고 모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집한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국회법 77조에는 마이크 좀 넣어주십시오.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냐고 표결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 운영에도 준용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소위에서 확정한 예산심의, 기금심의에 그 확정된 안을 이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 표결이 필요하다면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